예,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의 폭로는 허위라고 보고 고 시인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영미 시인에 대한 이 폭로는 인정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박진성 시인이 추가적으로 폭로한 내용은 이제 재판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어쨌든 이것은 고은 시인이 제기한 소기 때문에 패소했다 이 결과인데요.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최영미 시인이 그 한 언론지에다가 시를 게재를 하는데 제목이 괴물입니다. 예. 그리고 괴물로 지칭이 된 시인이 이제 고은 시인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의혹이 밝혀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박진성 시인이 블로그에다가 나도 사실은 뭐 그런 유사한 현장을 본 적이 있는 목격자다. 나는 좀 잘못한 것 같다. 예. 이렇게 또 한 번 추가 폭로를 하게 되는데 예. 이에 대해서 고은 시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예. 이제 반박을 하면서 2018년 7월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는데 예. 그 상대를 처음에 이제 폭로를 한 최영미 시인 그리고 또 박진성 시인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게재했던 언론사 예.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상대로 해서 총 10억 7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고 법원 판결이 이 주장에 대해서 일단 최영미 시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불법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또 언론사의 경우에도 최영미 시인의 주장을 믿을 만한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고 예. 박진성 시인의 경우에만 대해서는 뭐 일단은 공익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공익성이 있는 제보이긴 하지만 예. 이 박진성 시인은 법원에 이렇게 출석을 해서 뭐 이런 사실관계 진술을 좀 이제 회피를 했던 것 같거든요. 나오지 않았다고 예. 하군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신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의 청구를 전부 다 받아들여줘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그 고은 시인의 항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고은 시인이 아무래도 이게 지금 금액적인 문제보다는 본인의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1심에서 지금 결과가 굉장히 좀 본인이 원하는 결과랑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또 당연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어도 그러면 오늘 판결은 물론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만 이 얘기를 놓고 보면 94년에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고은 시인이 성추행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근데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예. 입증 책임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요? 입증 책임이 이제 인정이 안 됐다라는 것인데 예. 이 부분을 뭐 꼭 사실관계가 정확히 인정됐다라고 판단만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능하면 이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적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좀 이른 예, 상황이군요. 단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만나본 고은 시인과 관련된 1심 법원의 판단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화제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혐의점 중에서 최대 쟁점이죠. 친형 강제 입원 혐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시간 반이나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혐의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럼 이제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6.13 선거 당시에 친형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잖아요라고 했는데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인데 아니오라고 했다면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공직선거법상.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대장동 이익을 환수를 안 했는데 환수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친형 강제 입원 부분이고 예. 예. 이제 이번에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4시간 반이나 공방을 했는데 법원은 공소장, 그러니까는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법원에 올리는 그 서류가 24쪽이나 됐었고 예. 그 24쪽 분량을 PPT랑 같이 설명을 하면서 예.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들도 53쪽짜리 PPT 화면을 준비를 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다 보니까 예. 4시간 반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의 공방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서로 준비를 많이 했네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친형의 정신질환 발병 시기를 놓고 또 양측에서 굉장히 공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입장 차이가 있었나요?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2012년도에 이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부분인데 예. 그 이전부터 이제 좀 정신병력이 있었다라고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입원을 시키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정신병력이 그렇게 뭐 과도하거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제 오히려 조금 더 정신병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단어를 놓고 조금 해석이 뭐 다르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검찰은 강제 입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합법적 강제 진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강제 입원의 경우에 예.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전문의 뭐 이런 소견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예. 강제 진단의 경우에는 예.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경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지금 검찰에서는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라고 공소장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만약에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강제 진단이라고 한다면 공소사실 내용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것은 강제 입원이 아니라 예. 진단을 받기 위한 강제 진단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 입원을 전제로 한 검찰의 공소 자체가 이제 좀 불법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예.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 예. 검찰에서는 강제 입원이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예. 사안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검찰 측에서는 강제 입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고 또 심지어는 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직권남용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네. 왜냐하면은 그 정신병력이 있어서 사회에 위해를 가할 만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절차를 밟아서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사회의 공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예. 그 당사자를 위해서. 예.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 입원을 시키도록 하려면 그 절차를 진행을 하려면 예. 당연히 그 관련 공무원들에게 그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야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엔 이것도 원론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친형이 과연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느냐가 일단은 1차적인 문제가 돼야 되고 예. 그렇다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그러면 제대로 이행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도지사로서 그 시장으로 당시 시장으로서의 어떤 직무 수행이었다. 그렇죠. 라는 반박이겠죠. 알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가 무효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뭔가요? 네, 그 공소장 일본주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예. 주의인데 공소장이라는 것이 이제 검찰이랑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예.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올리는 게 공소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소장에는 그런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예. 괜히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공소장에서는 혐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이 지금 24쪽이나 나왔고 네네.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가족사가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고 아니면 뭐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것 자체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을 해서 예. 너무나 법원에게 불법적인 선입견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기각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는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쉽게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친형 강제 입원이라는 어떤 의혹을 놓고도 지금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어떻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지라는 의문이 상식적으로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뭐 줄기가 있을 것이고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그건 또 부연 설명을 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잖아요. 물론 혐의를 간단히 적시하는 게 공소장의 기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제기될 수도 있을 법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예. 그런 이유로 적시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전체의 줄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작성이 된 것이지 예. 어떠한 선입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소장 1번주의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잠시 짚어봤는데도 양측 간 공방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련 혐의에 관한 증인만 봤을 때 40여 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심리 종료까지도 좀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이게 사건 자체가 워낙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4시간 반이나 법정 공방을 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네. 증인이 저희가 뭐 하는 사건들이 보통 많아도 10명 정도인데 예. 40여 명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다음 기일에 일단은 6명 정도를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예. 6명이 다 또 시간 관계상 다 증인 신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다음 기일을 잡아야 되고 계속 기일이 이제 미뤄지겠네요.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이 1심 하나가 나는 것도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에 관한 공방이 굉장히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진 않은데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살펴봤고 마지막 이슈를 좀 살펴보면 지난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일단 실이 좀 돼서요. 간단한 사건의 개요를 좀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 보죠. 예, 그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는데요. 예. 이 김해공항 그 올라가는 도로에서 130km 정도로 굉장히 좀 과속을 해서 수입 외제차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제동이 안 되는 바람에 예. 앞에 서 있던 택시기사분을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굉장히 좀 그 영상이 좀 사고가 크게 나는 게 보이면서 예. 굉장히 예, 예. 이슈가 됐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 가해자가 공항공사 직원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추가적인 공분을 샀던 그런 소식인데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재판에 올려졌는데 오늘 2심 판결이 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2심에서 지금 금고 1년이죠? 금고 그렇죠. 1년으로 1심보다 지금 감형이 됐는데 금고형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벌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 금고형이라는 것은 예. 그 징역형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징역형이 자유형이라고 해서 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거거든요. 예. 금고도 똑같이 자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결국에는 어디에 이렇게 감금을 하는 것은 맞는데 징역형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네. 징역형은 이제 정역이라고 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금고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감금만 돼 있는 그런 형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뭐 벌금형과 이런 아무 상관이 없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징역형과는 조금 정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낮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형벌이라고 봐야 되는. 예, 아무래도 그 금고라는 것이 예. 예전에는 명예형이라고 해서 이 감금됐다는 것 자체의 명예를 이제 좀 훼손을 시키겠다 이런 형벌이었는데 예. 아무래도 뭐 징역형은 작업까지 해야 되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감경된 그런 형벌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2심에서는 1심의 판단이 이제 다소 무거웠다고 보고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재판부의 이번 판단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1심에서는 2년이 나왔었거든요. 예. 2년이 나왔었다가 이번에 1년이 나오게 됐는데 그 부분이 이게 교통사고고 업무상 과실치상이거든요. 지금 피해자분께서 아직 이렇게 잘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업무상 과실치상인데 그 업무상 과실치상의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이런 좀 빈번한 사건에 대해서 예.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준인데 예. 이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은 4월에서 1년까지 그리고 감경,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반성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예. 그 최고 8월까지 그리고 가중 요소, 뭐 굉장히 좀 크게 다쳤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 이제
최고 2년까지가 가능한 부분인데 예. 이제 항소심에서는 2년이라는 것이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든지 이런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감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기준인 1년으로 이렇게 좀 선고를 하게 된 부분이어서 예. 어느 정도 양형 기준에 맞춘다고 한다면은 좀 타당한데 예. 만약에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처벌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억울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다른 이제 뭐 물론 이 케이스와는 전혀 다릅니다만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특히 어제 저희가 다뤘던 건 이제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피해자와 이 합의를 하게 되면 실제 정해진 양형 기준에 맞춰서 물론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와 어떤 가해자 간의 합의가 들어가면 그 부분이 정상 참작이 많이 되는가 보죠. 어찌 됐든 간에. 아무래도 그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예. 아니면 합의가 들어갔다는 점이 좀 감경 요소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이렇게 좀 수학처럼 예.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실제 이제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제 좀 공분이 있을 때마다 예. 계속 수정은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게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좀 만나봤고요. 오늘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